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 당신의 전성기 오늘 4부. 당신의 전성기 건강부터 챙겨야 진짜 전성기. 당신의 주치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이대 목동병원의 유재두 교수와 함께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벌써 일찍부터 자리에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렇게 바쁘신데 나오셔서 감사해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오전 예. 진료 바쁘신 거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좀, 제가 비가 그래도 좀 안 와서 다행이다. 오시는 길에 비가 많이 쏟아지면 어쩌나 했거든요. 예. 그래도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아주 맑고 네. 미세먼지 없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또 이렇게 또 긍정의 힘을 발휘하시는군요.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관절염 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요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이제 관절염은 사실은 종류는 많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나타나는 증상은 말대로 관절이 아픈 거죠. 네네. 네. 근데 제일 흔한 거는 이제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이라고 알려져 있는 네. 예, 관절염인데 그 골관절염이라고 의학적으로는 표현을 합니다. 골관절염. 예. 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노화가 주로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네. 그거 말고도 다른 원인으로 골관절염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옛날에 다쳐서 인대 수술을 해서 인대 불안정성이 심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면역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네. 생기는 건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류마티성 관절염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이제 본인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기는 네. 관절염이니까 네. 관절염은 이제 원인에 따라서 치료법들이 좀 다르긴 하고요. 네. 근데 제일 흔한 거는 골관절염이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는 거죠. 예, 노화가 맞습니다. 진행되면서 생겨나는 거니까. 특히 저희 당신의 전성기 오늘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이제 더 신경 써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이 골관절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것이 날씨와도 관계가 있어요, 선생님?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차 타고 출근하는데 네. 그때 드라마 같아요. 근데 네. 거기서 할머니가 며느라 무릎이 아픈 거 보니까 비 올 것 같으니까 빨리 가더라. 네. 옛날에 드라마에 많이 나오던 그 대사 같은데. 그런 얘기 종종 많이 하셨죠, 어르신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무릎의 관절염은 사실은 주위 이제 환경 영향도 있습니다. 날씨, 네. 기온, 압력, 기압 이런 네. 게 영향이 있고요. 그게 여름에 이제 주로 이 증상이 좀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요즘 장마철이 됐으니까 네. 그런 경우는 이제 저기압이 되면 관절내 압력이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증가하는 거죠. 압력이 증가해서 생기는 거군요. 그러면 관절이 팽창하면 주변에 이제 관절을 싸고 있는 막이나 그 막에 와 있는 신경들의 자극이 가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통증을 좀 더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에 특히 비 오는 이 시기에 더 아프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군요. 예. 네. 그렇다면 특히 이 골관절염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흔히 퇴행성 관절염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주로 나타나는 증상들이 이제 주변에서 보면은 손목이 아프다, 무릎이 아프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신체 부위의 어느 부위에 주로 많이 나타나나요? 이제 골관절염은 아무래도 이제 체중이 많이 가는, 하중이 많이 가는 네. 부위에 이제 호발할 수 있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손목처나 손가락처럼 네. 이렇게 많이 쓰는 부위, 네. 예, 그런 경우에 그런 부위에 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제일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이제 무릎 관절입니다. 네네. 그 이유는 이제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중이 가고 우리가 평생 많이 네, 걷고 그렇죠. 활동하고 일도 해야 되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 무릎에 많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네. 그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무릎 관절염이 제일 많은 걸로 되어 네.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관절염이 시작됐나? 이게 증상을 어떻게 느낄까요? 가끔씩 왜 무릎에 힘이 없는 느낌이 들 때도 있고 하다 보면 무릎에서 약간 소리가 날 때도 있고 예, 그런데 예. 그런 예. 거는 미미한 거지만 어떤 증상이 있어야 이 무릎 관절염이다라고 생각할 수 예. 있을까요? 이제 초기 증상은 이제 심하지 않으니까 예를 들면 다른 원인에 의한 거하고 이제 구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네. 되게 제일 이제 중요한 건 사실 이제 걸을 때 통증이고요. 네. 예, 걸을 때 통증이 있고
이제 초기 때는 물론 아주 심해지면 뭐 쉴 때도 통증이 있지만 네. 대개는 이제 초기 중기 정도까지는 이제 걸을 때 통증이 있고 쉬고 그러면 좀 좋아지고 네. 예, 그런 증상이 있고 이제 무릎이 가끔 자꾸 붓고 네. 이런 증상이 있으면 이제 골관절염의 가능성이 있고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어본다든지 하면 네. 예, 거기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관절 간격이 좁아지고 하는 여러 가지 소견들이 있으면 이제 골관절염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체중 부담에 대해서 그런 경우도 이제 거의 많은 경우에 그렇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뼈가 유난히 약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골다공증. 안 그래도 이제 특히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50 이상 넘어가면 골다공증에 예, 걸릴 맞습니다. 확률이 높은데 게다가 이제 이 관절염까지 같이 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어때요, 선생님?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진료하면서 보면 네. 이제 무릎이 아파서 오셨는데 네. 이제 골밀도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여성분들의 경우에 골다공증이 같이 동반돼 있는 경우가 상당수 많습니다. 아, 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제 여성분들의 경우에 연세가 되셔서 폐경기가 지나면 네. 그 에스트로겐이라는 그런 이제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고 네. 그러면 소위 말해서 갱년기 증상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그 시기를 넘어서 있게 되면 이 에스트로겐이 사실은 그 뼈를 약하지 않게 보호하는 역할이 있거든요. 아, 네. 근데 그게 감소가 되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무릎 관절염이 있고 골다공증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네. 이제 또 무릎 관절염이 심하시면 운동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골다공증은 사실은 체중을 가는 운동을 하는 게 그 관절의 골밀도 감소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서로 반대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운동을 하기가 어려워져 버리니까 네. 상대적으로 더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예. 그럴 경우에 치료하기가 좀 힘들 텐데 그냥 예. 어떤 식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은 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무릎의 통증을 네. 완화하는 그런 뭐 약물 치료나 또는 뭐 아주 심하면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만 네. 그런 치료를 하시고 또 요즘은 골다공증에 쓰는 많은 좋은 약들이 나와 있으니까 네. 그런 약을 쓰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골관절염도 결국 약으로도 치료가 가능하고 예. 또 심한 경우에는 수술하는 경우도 이제 종종 좀 늘어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예. 이제 노년층에서 보면 예전보다 이 골관절염에 대해서 수술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래도 또 이거 수술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어느 단계에서 수술을 권하시나요, 주로?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통증이고요. 네. 예, 통증이 이제 약이나 다른 주사 치료제나 이런 보존적인 요법으로 환자분 일상생활하기 힘들 정도의 통증이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사진을 찍어봐서 관절염의 정도가 좀 많이 진행된 말기 정도 관절염 또는 중등도 이상의 심한 관절염이 있는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를 권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네. 이제 요즘 연세들이 뭐 장수하시고 네, 그러시니까 네, 네.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이게 사실 수술에 따른 위험이 있는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전인 뭐 여러 가지 동반 질환도 많으시고 이런 데 통증은 심하시고 수술하기는 좀 위험하시고 네. 이제 이런 경우들이 사실은 의사도 고민이고 네. 환자 가족도 고민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보통 이 경우에 이렇게 수술하고 나서 이제 경과가 좋은 경우도 많잖아요. 대부분 이제 좋을 텐데 네. 어느 정도 있으면 회복이라고 하나요? 그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수술은 이제 수술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이제 제일 많이 하는 말기관절염에 하는 수술은 일반적으로 이제 소위 말해서 인공관절인 수술을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인공관절 하면 이제 대개는 한 2달에서 3달 정도 이제 회복기가 좀 필요하시고요. 네. 예, 물론 이제 걷고 보행하고 재활하시고 하는 그런 기간이 좀 소요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네. 그래도 예전보다는 수술이 많이 그래도 좀 다양해졌다 그러나 그리고 좀 뭐라 그러나요? 보편화되고 수술이 좀 쉬워졌다는 표현은 안 어울리겠지만 그렇죠, 선생님? 어떻게 예, 좀 안전해졌다. 안전해졌다. 네, 네. 제가 이렇게 단어 사용에 미흡합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예, 네. 맞습니다. 요즘은 이제 기구나 또는 수술 전후에 이제 그 환자 관리하는 거 이런 게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네. 과거보단. 이제 의사들도 인공관절에 이제 인공관절이 시작한 지가 한 3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네. 이제 그런 그 수술 중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준비들이 되어 있어서 네. 상대적으로 좀 안전해진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은 이 관절염에 대해서 통증, 무릎 관절염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연세 들어가면서 말씀하시지만 특히 이렇게 유난히
남성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이 고통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실제로 병원에서도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아마 심사평가원 자료인데요. 네. 그 2017년도에 이제 우리나라 골관절염 환자 중에 치료받던 환자 중에 한 70%가 여성이세요. 왜 그런 걸까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그런가? 예, 여자들이? 남자들이 죄가 많습니다. 네. 정답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폐경기후에는 네. 호르몬의 그 변화가 있는 게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여성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골반의 폭 대비 이 보폭이 좀 작아서 네. 내측으로 가는 하중이 좀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그렇고, 이제 가정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작업에서 이제 쪼그리고 앉아서 일하시고 네. 이런 게 사실은 지금까지는 아직은 많으니까 네, 네. 그런 영향도 있고 이제 과사용해서 이제 그렇다는 문제죠. 그러니까 네. 여성의 그런 그 호르몬한 영향, 골다공증도 심해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네. 데서 아직은 우리나라가 자식 생활도 많고 네, 네. 여성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일하시는 게 많고 그래서 더 많은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보면 여자들이 이제 요즘에 쪼그리고 하는 걸레질은 안 하고 다 이제 서서 네, 그냥 맞습니다. 걸레질 하는 걸로 해서 무릎이라도 보호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팔목이라든가 이 손목 예, 있잖아요. 예. 손목이나 손가락 마디마디는 특히 여성들은 집안에서 살림하는 여성들은 이거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조심을 해야 될까요? 팔목 같은 경우 사실 손하고 팔목은 네. 가능하면 이제 그 너무 많은 힘을 가해서 뭘 비트는 동작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거 사실은 걸레 짜고 네. 수건 짜고 뭐 예를 들면 병따개 따고 네.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뭐 가사일에서 이제 그런 동작을 하는 건 네. 피하는 게 좋고요. 요즘은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일상생활에서 그런 생활을 보조할 수 있는 간단한 기구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병을 따는 뭐 혹시 우리 아나운서님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병을 따는 간단한 기구들이 있거든요. 네. 병 마개를 따는 아. 그런 걸 쓴다든지 일상생활에서 이제 가능하면 이렇게 그 걸레나 이런 거를 손을 힘을 줘서 이렇게 쥐어 짜는 동작 네. 이런 걸 피하시는 게 네. 예, 그런 증상 악화 예방에도 도움이 되지만 네. 혹시 좀 관절염이 있더라도 증상 악화를 막는데 도움이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또 손가락 마디마디에 모양이 이제 예전과 달라져서 걱정하는 그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모양도 달라지나요? 예. 관절염이 발생하면? 이제 손가락에 관절염이 오면 무릎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뼈가 자라거든요. 네. 골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뼈가 자라는데 이제 손에도 그게 자라죠. 근데 네. 이제 손은 피부가 얇으니까 그 자란 게 다 튀어나온 게 밖에서 더 잘 만져지고 눈에 네. 보이고 하는 겁니다. 네, 그게 이제 네. 아주 심하면 구부리고 펴는데도 사실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너무 뭐 약간 변형된 거야.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살아가는 세월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변하지만 이게 통증으로 같이 오면서 구부리기가 힘들면 증상을 의심해 볼 수 있는 예, 건가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이렇게 해서 지금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를 이대 목동병원의 유재두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방송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사항 있으면 문자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또 자세한 답변해 주시리라 믿고요.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더 스피너스의 러버밴드 맨. 당신의 전성기 오늘 금요일에 함께하는 당신의 주치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관절염에 대해서 이대 목동병원 정형외과의 유재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많은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질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선생님. 예. 왜 골관절염 초기도 아니고 말기도 아니라고 하는데 그냥 왜 중증도의 환자분들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수술하기도 좀 애매하다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을 그렇게 그냥 뭐 수술 안 하고 예. 일반적인 약물 치료 뭐 이런 걸로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런 시간에 수술 안 하고 그냥 약으로만 그렇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건지. 그 이제 의사들도 사실은 그동안 많은 고민이 됐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인공관절은 아무래도 인공관절의 수명이라는 게 아직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예를 들면 15년 뭐
이상 쓰고 그러면 재수술할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연세가 좀 드신 분에서 65세 이상, 뭐 70세 이런 분들에서 하는 게 좋은데, 네. 근데 문제는 이제 한 50세 후반이나 60대 초반인데 통증은 심한데 수술할 정도는 아니고, 네. 기존에 뭐 주사도 맞고 약도 먹고 다 했는데 계속 아프기만 하고, 네. 그러면 이제 뭐 약을 장기간 쓰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위장관계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 네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이런 이제 그 경우를 되게 이제 치료 공백기다. 네네. 적당한 치료 방법이 사실은 없다. 글쎄요. 예, 그래서 이런 고민인 분들이 좀 있어요. 예, 맞습니다. 중년층 중에. 예. 그래서 이제 치료가 어려웠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새로운 치료법들이 좀 소개가 되고 있고요. 네. 예,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소위 말해서 유전자 치료제라는 게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관절 내에 그런 연골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통증도 오랜 기간, 상당 기간 좀 호전된 걸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네. 그리고 연골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는 그런 주사 치료제들이 요즘 개발이 돼 있어서 네.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그런 치료제가 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지금 질문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무릎도 아프고 뭐 팔목도 아프고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8874님, 저는 67세 여성이고 무릎이 아파서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퇴행성 관절염 2, 3기라고 하시면서 무릎 절골술을 권하셔서 저도 깊이 생각하고 있는데 더 기다려봐야 될지 절골술을 더 늦기 전에 빨리 해야 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제 무릎 절골술은 무릎에 이제 내측에만 국한된 그런 그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 네. 환자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너무 많이 진행된 경우보단 한 3기 정도 네. 또는 2기 말 정도. 지금 2, 3기라고 하셨어요. 예. 그 정도 환자분에서 그 도움이 되는 수술인데 네. 중요한 건 이 절골술을 하고 결과가 좋으려면 네. 몇 가지 전제 조건들이 있습니다. 아, 이제 네. 의사들이 이제 물론 결정을 하지만 이제 그거를 정확히 좀 이렇게 판단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 그게 이제 무릎 안에 인대가 어떤지, 그다음에 관절염이 실제 내측에만 있는지 뭐 이런 몇 가지 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게 적정하다면 절골술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통증 정도가 심하지 않고 아주 심하지 않고 그러면 다른 보존적인 치료를 하시는 것도 지금 2기, 3기 정도시라니까 예, 그것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수술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에 하는 선택이기 네. 때문에 예. 네, 그렇군요. 수술은 진짜 제일 마지막에 하는 선택이다라는 예, 말씀이 예. 많은 분들께 아마 가슴에 닿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5523번 청취자분. 무릎이 위로 올라갈 때는 아프지 않는데 내려올 때는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관절염 약을 먹을 때는 나아지는 것 같은데 약을 먹지 않으면 아프답니다. 나이는 60세입니다. 관절염 영양제를 먹으면 좀 나아질 수가 있는지요? 하셨네요. 나이 60이시면 사실 요즘은 굉장히 젊은 나이십니다. 그렇죠. 뭐 운동도 네. 하실 거고 네. 활동도 많으실 거고 또 직업으로 일도 하셔야 될 거고 그럴 건데 위로 올라갈 때 아프지 않는데 내려올 때 아프다는 거는 주로 무릎 앞쪽 네. 소위 슬개 대퇴관절 쪽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이렇게 만져지는 그 뼈 뒤쪽에 그 연골이 좀 손상이 있는 경우들이 제일 흔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이제 지금 하시는 것처럼 관절염 약을 먹으면 좀 좋아지고 또 약을 먹지 않으면 아프고 그러는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릎 앞쪽에 근력을 강화하는 네. 그런 운동을 하시면 대개 네. 한 70%에서 80% 정도는 통증 완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약을 드시는 거는 이제 급성 통증이 있고 힘드시니까 드시는 건 필요할 것 같고 약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그런 그 요즘은 뭐 이런 그 헬스나 이런데 네. 구민회관 이런데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거기 가서 무릎 앞쪽 근육을 좀 키우는 강화하는 운동을 하시면 일단 통증 완화를 할 수 있고요. 근력 강화 운동 같은 거요. 네. 이제 그걸로도 잘 안 되시고 계속 통증이 있으면 이제 주사 치료 같은 거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운동 얘기를 하셨는데 2225번 쓰시는 분께서 건강을 위해서 평소에 운동하고 싶은데 무릎과 발바닥이 약해서 걱정입니다. 수영을 하면 관절에 무리가 없다고 하는데 수영이 도움이 될까요?
다른 운동 방법도 추천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무릎과 발바닥이 아프더라고요. 예, 수영은 이제 그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네. 첫째 수영은 두 가지 장점이 있죠. 하나는 일단 심폐기능을 뭐 호전시키는 데 물론 좋고 네. 둘째는 그 체중이 가지 않는 상태에서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아. 부력을 이용해서 네. 무릎에 가는 하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제 수영을 하려면 저도 뭐 수영을 다녀봤지만 네. 옷 벗고 수영장 들어가야 되고 나와서 샤워해야 되고 하는 귀차니즘이 또 발동되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뭐 가까운데 수영장 있으시면 좋은데 네. 그렇게 안 되니까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이제 서 있는 그 헬스에 가면 네. 서 있는 자전거를 이용하시면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무릎에 하중이 가지 않으면서 근력은 강화할 수 있고. 근데 하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관절염 있는 환자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그 자전거를 탈 때는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관절 연골의 마모가 주로 어디에 있는지 그다음에 안장의 높이라든지 얼마나 무릎을 구부리는 게 좋은 건지 네. 그다음에 허리는 또 어떤지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은 또 이제 그 의자가 좀 이제 자전거 좀 다른 종류가 있거든요. 네. 이게 누워서 타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걸 잘 조절해서 운동을 네. 하시면 뭐 수영이 제일 좋고 네. 수영을 하실 수 없으면 서 있는 자전거에서 적절한 안장의 높이라든지 자기 관절 연골의 마모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네. 적절하게 그 선택하시면 네.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자전거 타는 게 좋다고 해서 그냥 타는 것이 아니라 안장의 높이라든가 예. 위치라든가 또 그 뭐죠? 페달 그 예, 속도라든가 맞습니다. 이런 예. 것도 다 예. 신경을 써야 되는 거군요. 예. 그리고 지금 8628님 40대 중반 여성입니다. 1년 전부터 오른쪽 새끼손가락 첫 마디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결절 종이 생겨 수술했어요. 엑스레이 찍으면 그 마디만 검게 나오는데 관절인가요? 지금도 만지면 아프고 가끔 통증이 있어요.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하셨네요. 예, 결절종은 이제 그 물혹입니다. 일종의 이렇게 그 혹인데 네. 예, 그거를 그 제거하신 것 같고 엑스레이에 그 마디만 검게 나오는 거는 아마 관절염으로 인한 소견 같지는 않습니다. 관절염의 경우에는 네. 엑스레이상 그 이렇게 좀 하얗게 예. 그 경화돼 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그 하얗게 마치 분필로 이렇게 색칠해 놓은 것처럼 네. 예, 그렇게 보이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관절염이 있을 때 소견이고 네. 지금 우리 그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아마 검게 나오는 거는 그거하고 조금 다른 소견일 것 같고요. 네. 아마 근처 가까운 병원에서 다시 한번 그 의사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1111번 쓰시는 분, 손가락 첫 번째 마디에 관절염 증상이 생겼어요. 누르면 아프고 볼록 튀어나오고 현 상태에서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셨네요. 예, 이게 첫 마디에 이렇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사실은 굉장히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물건 그렇죠. 짓기도 어렵고, 예. 근데 중요한 건 이제 튀어나오는 게 이게 관절염 증상인 경우가 하나 있고, 네. 관절염 증상이 아니라 인대 불안정성이 있어서 마치 뼈가 튀어나온 것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거는 일단은 관절염 증상이라면 그렇다면 일단은 그 양손을 따뜻한 그 파라핀 그 욕조나 이런 물리치료실에 가시면 그 치료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하면 많이 도움이 되시고요. 만약에 이게 인대 불안정성으로 인한 증상이라면 그거는 좀 의사 선생님 의견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네. 예. 오늘 관절염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끝으로 얘기거리가 많지만 시간이 없는 관계로 관절염 예방할 수 있는 뭐 방법이랄까 아니면 지금 관절염이 조금 증상이 나타났다면 어떤 운동을 해서 좀 이렇게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 관절염 치료 시 제일 초기에 네. 중요한 건 사실은 이제 운동요법, 네. 그다음에 체중을 줄이는 것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요소로 네.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체중은 아시는 것처럼 뭐 체중이 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대사성 질환 문제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체중을 줄이면 무릎에 가는 하중이 줄어드니까 네. 통증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요. 운동요법은 뭐 흔히 얘기하시는 유산소 운동 제일 좋고요. 네. 근력 강화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자전거라든지 이런 기구를 이용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관절염에 대해서 이대 목동병원 정형외과의 유재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당신의 전성기 오늘 일주일 동안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날씨는 꿉꿉하지만 마음은 상쾌한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에 다시 만나요. 끝곡으로 이은미의 기억 속으로 띄우며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김병숙이었고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